가장의 하루. 새벽 5시 30분 시동을 꺼는 사람. 도시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이미 눈을 뜬다.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니다. 책임감이 그를 깨운다.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에선 이미 체크리스트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업무, 오늘 아침 회의, 예산 조정, 부모님, 병원 예약, 아이 학교 준비물, 차량 정비. 잠에서 깼다기보다는 하루의 운영이 시작됐다는 표현이 더 맞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익숙하다. 전날 마시다 남은 커피를 전자레인지에 데운다. 향은 희미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건 향이 아니라 가동 신호다. 첫 모금을 삼키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오늘도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자. 아직 출근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루의 위험 요소 분석은 끝났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지만 그에게 선택권은 없다. 그저 멈추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만이 존재한다. 아이의 간식은 충분한지, 아내가 챙기지 못한 일정은 없는지, 이 집이라는 작은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점검한다.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커피를 든 그의 시선은 고요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오늘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그는 다시 생각한다. 오늘도 다운되지만 않으면 된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다. 그의 하루는 항상 새벽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누구도 보지 않지만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시동을 꺼는 사람이다. 출근길 역할 전환.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한 집의 아버지가 아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 엔지니어로, 협업의 중심축으로 변환된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 그는 5초간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 5초가 하루 중 그가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지 시간이다.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감정을 시스템에서 제거한다. 가장에게 감정은 불필요한 메모리 점유일 뿐이다. 출근길 도로는 예상대로 막혀 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도로보다 훨씬 복잡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납기 압박, 상사의 갑작스러운 수정 요청, 협력사 일정 충돌, 예산 제약. 그는 침착하게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에선 수십 개의 변수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회사에 도착하면 그는 표정을 정돈한다. 가장의 피로와 불안, 걱정은 업무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로서 그는 언제나 논리적이고 침착해야 한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즉시 전환된다. 업무는 빠르게, 기술적 판단은 단호하게, 조율은 부드럽게. 하지만 이 침착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회의가 길어지고 요구사항이 바뀌고 일정은 압축된다. 그는 웃으며 대응하지만 내부 시스템은 조금씩 과부하 상태로 향한다. 점심시간 추가되는 미션. 점심시간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오늘 부모님 약 사야 해요. 퇴근길에 가능할까요? 그는 바로 답한다. 네, 처리할게요. 누군가에겐 사소한 부탁이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실행 항목이다. 업무 일정 재조정, 동선 수정, 퇴근 시간 지연. 가장에게 일상의 모든 요청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책임으로 저장된다. 도시는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그는 조용한 전투를 하고 있다. 피로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만이 겪는 외로운 전투다. 오후 보이지 않는 균열. 오후가 되면 업무 속도는 더 빨라진다. 프로젝트 구조 검토, 현장 리스크 분석, 부서 간 이해관계 조율, 예산 내 최적 효율 도출. 그는 엔지니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 해결 전문가에 가깝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날은 거의 없다. 변경, 수정, 재검토, 다시 조율. 하루의 대부분이 예외 상황 처리로 채워진다. 이 과정에서 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지만 그 안쪽에선 작은 균열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균열을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드웨어라면 경고등이 켜지고 구조물이라면 센서가 울리겠지만 가장의 내면은 침묵한다.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 호흡은 조금씩 짧아지지만 그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가장에게 자기 감정과 피로는 후순위 항목이다. 더 시급한 건 팀의 일정, 가정의 일정, 은행의 일정이다. 오후 4시를 넘어서면 그는 하루의 마지막 스퍼트를 준비한다. 눈은 피곤하지만 집중력은 유지된다. 책임감이라는 힘이 그의 체력을 대신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하지만 이 문장은 사실 매일 반복되는 생존 선언에 가깝다. 어느 순간 짧은 공백이 찾아온다.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5초 정도 멈춰 있는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꺼진다. 그는 바로 회복하지만 이 순간이 쌓이면 균열은 더 커진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일한다. 어떤 균열도 지금 당장은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의자에 앉고 다시 문서를 열고 다시 조율을 시작한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소리 없는 균열 속에서도 계속 움직인다. 퇴근, 그러나 끝나지 않는 근무. 퇴근 시간이 되면 그는 건물을 나서며 작은 숨을 내쉰다. 하지만 그의 근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회사에서의 근무가 1차 근무라면 집에서의 역할은 2차 근무다. 가장은 퇴근 후에도 멈출 수 없다. 차에 올라타 잠시 핸들에 손을 올린 채 정지한다. 하루의 피로가 천천히 내려앉으며 가장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문장이 튀어나온다. 나도 힘들다. 이 문장은 누구에게도 전송되지 않는 보고서의 첫 줄이다. 그러나 곧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한다.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 회복의 시작.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건 아이의 발소리다. 작은 몸이 달려와 안기는 순간 그의 몸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풀린다. 아이는 대단한 위로를 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그는 다시 살아난다. 아내가 부엌에서 말한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식사 준비해뒀어요. 그의 마음속 시스템에 지연되어 있던 회복 명령이 드디어 실행된다.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잠시라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내려놓는다.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아내는 오늘의 일정과 고민을 나누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는다. 이 시간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그의 하루에서 가장 안정된 순간이다. 가장을 지탱하는 힘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일상의 지지들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하루를 버틴 게 아니라 이 집이 나를 붙잡아 준 거구나. 그는 다시 회복된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밤이 되면 집은 조용해지고 그는 그제야 자신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한다. 노트북을 열고 내일의 일정을 정리한다. 업무 일정, 지출 계획, 차량 점검, 부모님 병원 예약, 아이 준비물, 아내가 부탁한 항목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다시 목록으로 정리된다. 그는 이 과정을 귀찮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삶을 유지하는 구조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오늘을 그냥 잠들겠지만 그는 내일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점검을 거친다. 모든 정리가 끝나면 그는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아본다. 완벽하진 않아도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
이 문장은 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보고서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선언이다. 그의 힘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 끈질기게 버티는 능력,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지속성, 책임이라는 단어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그를 가장이라는 자리에 있게 한다. 잠자리에 누우며 그는 마지막으로 내일 필요한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한다.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잠이 든다. 그의 시스템은 잠시 꺼지지만 내일 새벽이면 또다시 켜질 것이다. 가장의 하루는 누구에게도 직접 보이지 않지만 이 조용한 반복 속에서 한 가정의 삶이 유지된다. 그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멈추지 않고 다시 걷는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려요.